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 시나리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고 텔레그램방에서 언급드렸던 새로운 시나리오인데, 원래 기존의 파동 카운팅을 1파, 2파, 1파, 2파, 3파, 4파, 5파로 가는 상승 시나리오로 봤다면, 그 반대로 1파, 2파, 3파, 4파, 5파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파가 이 임펄스 5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정이 나오고 마지막 5파로 빠르게 고점 근처로 다가간다가 새로운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이 상승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큰 프레임으로 3파와 연장의 형태로 파동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4파의 조정이 깊게 나오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5파로 간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5파가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고 조정 파동 4파가 나오는데, 이 조정 파동 4파가 이런 구간까지도 오지 않고 이 위쪽 구간, 그러니까 64K 중반대에서는 조정이 이런 식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5파가 나오면,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이제 1, 2, 3, 4, 5로 가는 이런 상승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이 좀 깊은 형태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다시 5파로 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여기서 1, 2, 1, 2, 3, 4, 5로 간 다음에 조정 파동이 나오고 또 조정 파동이 나오고 또 조정 파동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좀 깊게 빠질 수 있는 조정 파동이 나올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거는 조정은 짧게 가져가되 다음 상승으로 빠르게 올려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에 봤던 상승 시나리오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시나리오와 바뀐 점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임펄스 파동이 1, 2, 3, 4, 5 이렇게 나왔다 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고점 구간도 이 구간이 확실히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3파가 1, 2, 3, 4, 5로 봤을 때 굉장히 길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5파가 길게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1파의 길이와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1파의 길이와 비슷하게 지금 5파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고 이 근처에서 마감을 하고 난 다음에 조정 파동으로 들어간다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보나치를 통해서 조정 구간이 어디까지 나올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5파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갈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5파가 끝나고 조정 파동이 나오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짧게 나오는 형태라면 다시 이제 연장의 형태로 가는 그런 그림이 될 거고, 근데 결국에는 지금 원래 시나리오대로니까 1, 2, 3, 4, 5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적어도 이제 0.382 구간까지는 이게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지를 이전에 받았던 이 매물대를 리테스트하는 선에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임펄스 5파로 가는 게 상승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깊게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파동이 연장의 형태로 길게 나왔다면 조정 파동이 이런 식으로 너무 깊게 안 나오고 0.38이나 0.5 안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임펄스로 가면서 전고점을 뚫는, 그러니까 74K를 뚫고 한 76에서 78K까지 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기존의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다음은 하락 시나리오입니다. 하락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한데요. 이 하락 시나리오 또한 결국에는 비슷한 형태입니다. 이게 임펄스의 형태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임펄스가 맞기는 한데 A, B, C로 갔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A, B 그리고 1, 2, 3, 4, 5 이렇게 해서 A, B, C가 파동이 끝나고 여기서 새롭게 이제 복합 조정으로 조정이 크게 들어오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부분을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냐? 아까 말씀드렸지, 복합의 형태로 5, 3, 5라든지 아니면은 3, 3, 5로 길게 ABC의 형태로 조정이 나온다면 복합 조정의 형태로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소한 상승으로 가려면 결국에는 이 59.4K 구간은 지켜줘야 됩니다.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면서도 피보나치적으로 의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 파동이 아무리 깊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은 지켜주고 올라가야지 그 다음 상승 파동을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59.4K 구간, 이 하락 시나리오는 지금 조정 파동이 나왔을 때 조정이 깊게 나오고 그리고 59.4K 구간을 뚫고 내려가는 하락이 나와준다면, 그러면 이전 저점을 넘어서 더 큰 저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복합 조정 Z로
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나리오 그대로 들고 간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관점이 무효해지려면 오파가 더 나온다라는 그런 어떤 가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사실 거의 오파는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가능성은 조금 적을 것 같고, 이 시나리오가 무효화되는 거는 결국에는 조정파동 ABC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시나리오는 모두 다 체크를 해봤으니까 유료지표들을 싹 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조정파동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바이낸스 선물 차트입니다. 지금 매물대가 위아래로 딱 정확히 나눠져 있습니다. 위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67.9K에서 이제 68K 정도의 600개에서 700개 정도 비트코인 매물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밑으로는 66.1K 그리고 65.5K 65.4K의 각각 매물대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위아래 사실상 거의 비슷한 물량의 매물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맥스 차트입니다. 이 비트맥스 차트가 조금 많이 변하긴 했는데요, 이 밑에 있던 매물대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매물대를 보게 되면 65.6K의 1000만 달러 그리고 65.1K의 1000만 달러 매물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위로는 오로지 68.4K의 1000만 달러 매물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파이넥스 차트입니다. 매물대가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있다가 이쪽 구간에 매물대가 새로 들어오긴 했습니다. 비트파이넥스는 이런 식으로 적은 물량을 계속해서 그리드로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포인트로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드 물량이 밑에 있다가 많이 올라온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물량이 어디서부터 있는지를 체크하면 59K부터 61K까지 2K 정도의 구간에 몰려있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낸스 현물 차트도 봐야겠죠. 현물 차트로 봤을 때는 68K의 매물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밑으로는 이제 64K의 매물대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말이라서 매물대 체결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이 매물대가 얼마나 체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살펴보자면 주말치고는 확실히 매물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시장가로 많이 사고 파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대부분 한 가격대당 20비트에서 30비트를 사고 파는 게 일반적인데요, 지금 보면은 50비트에서 70비트도 꽤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여기 보면 80비트씩 30비트씩 이런 식으로 매수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맥스는 좀 거래량이 죽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100만 달러씩 매수가 들어오는 등 생각보다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는 하고, 또 매도 또한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가격을 주도하는 주체는 역시 바이낸스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볼륨 프로필을 조금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매물대가 현재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지지 구간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4K 쪽에 있는 이 매물대가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첫 번째 상승 시나리오에서도 말했죠. 결국엔 이렇게 상승이 되었을 때 연장의 형태로 이렇게 가고, 다시 이게 4파 조정에 5파로 가려면 이 64K 있는 매물대를 지켜주면서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구간과 겹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물대가 과연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으로도 촘촘하게 매물대가 있는 것은 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륨 프로필을 통한 매물대를 확인을 했을 때도 떨어지더라도 저항을 받을 자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킹피셔 청산 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윗구간에서 상승 횡보를 하면서 위쪽에도 청산 물량이 쌓였습니다. 아무래도 주말간에 숏을 들어간 포지션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7K 위로 청산 물량이 좀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이제 66K 초반대에도 청산 물량이 크게 쌓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전면인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익절 물량도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의 청산 물량이 조금 사라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 밑에는 그래도 여전히 많은 청산 매물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맵도 같이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상승을 하면서 유동성을 많이 먹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찌르면서 유동성을 계속 먹고 있죠.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찌르면서 마지막으로 유동성을 체크를 하고 내려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차트를 통해서 엔딩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알려드릴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유동성 구간을 한 번 더 체크하러 가거나, 아니면 이미 이 밑에서부터 유동성 구간을 많이 먹어왔으니까 여기서 유동성 구간 체크는 끝나고 그대로 떨어지거나,
라는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유동성 구간이 결국에는 밑까지 가야 했거든요. 물론 이것도 가격이 하락해야지 이게 매물대가 쌓이는 거긴 한데요. 현재로서는 그래도 위쪽에 많은 유동성 구간을 해소를 했기 때문에 이 해소가 끝나고 나면은 조정 파동이 이어지면서 밑에 있는 쌓이는 매물대의 물량들, 매력적인 유동성 구간을 흡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CVD 파이어 차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68K에는 1000만 달러치의 매도벽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로도 69K에 1000만 달러치 매도벽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다만 밑으로는 이제 유의미한 매물대 구간이 없다 라는 게 이 CVD 파이어 차트상에서 보여지고, 밑에 보면 64K에 유의미한 매수 매물대가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이 CVD 차트를 봤을 때 많은 물량의 매도가 쏟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 상승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정말 오파동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물량 떠넘기기가 시작되고 개미들이 매수하면서 물량을 떠넘기면서 조정파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조정파동에서 개미들이 떨어져 나가고 고래들이 다시 매수를 받으면서 다음 파동으로 올릴 것인가, 아니면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지금이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파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나오냐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런 식으로 확장 플랫의 형태로 하락이 이렇게 임펄스로 ABC의 형태이죠. 이 ABC의 형태로 조정이 끝난다면, 그러면 첫 번째 상승 시나리오인 바로 전고점 근처로 가는 그런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조정이 끝나지 않고 복합으로 다시 ABC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ABC나 아니면은 임펄스의 형태로 조정을 마무리하게 된다면, 그때는 결국에는 이 임펄스가 여기서 끝나고 ABC 조정이 나오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 하락이 조금 더 처음 하락 파동이 좀 길게 나오고 ABC 조금 적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 ABC가 길게 나온다면, 그러면 하락 시나리오에 조금 더 가깝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락 시나리오, 오파가 끝난다는 시나리오는 바로 이러한 형태의 엔딩 다이아고날로 끝날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형태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확장도 아니고 그냥 엔딩 다이아고날도 아닌 것이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1, 2, 3, 4, 5, 그러니까 마지막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두고 있는데요. 아까 봤던 매물대를 살려보겠습니다. 이제 파란색의 경우에는 바이낸스 매물대이고, 주황색의 경우에는 비트맥스 매물대, 보라색은 바이낸스 현물 매물대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식으로 다시 이 다이아고날의 형태로 그거 본다면 1, 2, 3, 4, 5 이 매물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다이아고날을 끝내고 하락 파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으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파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이 오파가 마무리가 이런 식으로 다이아고날의 형태로 나오든 아니면 여기서 이제 ABC로 임펄스 오파가 나와서 하나의 조정 파동이 완성이 되든, 이 형태 안에서 조정 파동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을 봤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냐? 저는 지금은 완전히 반반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상승이 큰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승이 더 유리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4파든 ABC이든 조정의 형태가 한번 나와봐야지 그 시나리오가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의 깊이가 깊지 않고 이런 64K쯤에서 그냥 바로 반등이 나와버린다면 빠르게 72K나 74K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락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조정파동 ABC의 형태가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임펄스 오파가 나올지 아닐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는 거고, 조정의 깊이가 깊다 그러면 상승 시나리오가 무효화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오파가 어떻게 끝나고 조정파동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라는 것을 마무리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